왕이 오늘 밤 침실로 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상중이어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실록조차 참아 적지 못한 조선 왕비들의 잔혹한 밤이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왕실 혼인은 사랑과 무관했습니다. 왕비 간택은 가문의 배경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되었고 왕과 왕비는 혼인 전까지 서로를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첫날 밤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실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명확했는데 왕실의 대를 잇는 것, 즉 왕자를 낳아 후사를 보전하는 것이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따라서 왕과 왕비의 침소 생활도 개인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는 공적 행위로 간주되었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합방은 왕과 왕비 또는 후궁이 침소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부부관계를 의미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매우 공식적인 절차였고 왕비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이 오늘 밤 중전에 침소로 가겠다고 하면 내관들이 미리 왕비에게 통보했고 왕비는 목욕 재개하고 준비해야 했으며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왕비는 신하와 마찬가지로 왕의 명을 따라야 하는 위치였으며 개인적 감정이나 신체 상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한 여성이기도 했는데 모든 행동이 감시받았고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침소 생활까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왕비에게 허락된 자유는 거의 없었고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으며 친정 가족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 오직 왕을 섬기고 아들을 낳는 것만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특히 침소 생활은 더욱 가혹했는데 왕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왕이 부르면 가야 했고 몸이 아파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심지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도 합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의 일상은 모두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심지어 어느 후궁의 처소로 갔는지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중전에 침소로 간 것도 기록되었고 후궁의 처소로 간 것도 기록되었으며 이것은 나중에 왕자가 태어났을 때 누가 생모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시간조차 국가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왕이 오늘 밤 중전에 침소로 가겠다고 결정하면 내관이 미리 왕비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늘 밤 상감께서 중전마마의 처소로 오실 것이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왕비는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했는데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침소를 정돈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궁과 궁녀들이 왕비를 도왔지만 정작 왕비 본인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합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은 곧 국가였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며 왕비라 할지라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왕비가 오늘은 몸이 불편하니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이고 왕의 체면을 깎는 것이며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대신들이 왕비를 비난했고 왕비의 덕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심지어 폐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왕비가 병중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왕비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왕이 침소로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궁이 왕비의 병세를 들어 오늘은 어렵다고 전했지만 대신들이 후사가 급하다며 왕비를 침소로 떠밀었다고 합니다. 왕비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왕을 맞이해야 했고 합방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며칠을 앓아누웠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신 여부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왕비가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산후조리 중이었는데 왕이 다시 침소로 왔고 왕비는 산후통에 시달리면서도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눈물을 삼키며 밤을 보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상중에도 합방이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왕비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본래 상복을 입고 애도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후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왕이 침소로 왔고 왕비는 슬픔을 억누르고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느 실록 기록에는
왕비가 친정어머니 상을 당해 애통해하고 있었는데 대신들이 나라를 위해 슬픔을 참으라고 압박했고 왕비는 결국 상복을 벗고 왕의 침소에 들어갔다는 비극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비가 한 인간으로서 슬픔을 표현할 권리조차 박탈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녀는 오직 왕실의 도구로만 취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왕비가 정말로 합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명확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왕비가 감히 거부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사와 궁중 기록에는 왕비가 합방을 거부하거나 피하려 한 사례가 전해지는데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어느 왕비는 왕이 침소로 온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두려워서 병을 핑계로 거부했는데 왕이 크게 노했고 대신들이 왕비를 비난했으며 결국 왕비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고 이후 왕의 총애를 잃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왕비가 여러 차례 합방을 거부하거나 왕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 때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칠거지약이라 하여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질투였고 또 하나가 왕명 불복종이었습니다. 패비 윤씨의 경우 성종의 얼굴을 핥힌 사건도 있었지만 왕에게 불손했다는 것도 폐위의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것은 합방을 포함한 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폐위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고 친정 가족들도 피해를 입으며 본인은 궁궐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살거나 죽어야 했습니다. 합방을 거부할 수 없었던 왕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을까요? 궁중에서 오래 일했던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왕비들이 합방 후 홀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왕을 공손히 모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사겨야 했고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왕비는 합방이 있는 날이면 미리 약을 먹어 몸을 달래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으며 어떤 왕비는 합방 후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침소에 틀어박혀 울었다는 안타까운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궁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왕이 승은을 내린다고 하면 후궁은 거부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특히 낮은 품계의 후궁들은 왕이 한 번 찾아온 후 다시는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한 번의 승은으로 임신하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지만 왕의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후궁 중에는 왕을 피해 일부러 병을 얻거나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이 발각되면 처벌받았고 결국 대부분은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조선에서 왕실의 후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최고의 중대사였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은 국가의 안정을 위협했으며 때로는 반역과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대신들은 왕과 왕비의 침소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왕비가 임신했는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압박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대신들은 왕의 합방 횟수까지 관여하려 했습니다. 왕이 후궁에게만 가고 왕비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면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중전의 처소에 자주 가시라고 간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왕비가 임신하지 못하면 대신들은 왕비의 건강을 문제 삼았고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했으며 온갖 약을 다려먹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왕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이 국가의 재산처럼 취급되는 것이 굴욕적이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고 오직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가 혼인한 지 1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면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왕비의 임신을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했고 왕비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왕비는 혼인 후 3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자 대신들이 폐위를 논의했고 왕비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원들은 왕비에게 온갖 약을 처방했고 궁녀들은 민간요법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왕비는 매일같이 자신의 임신 여부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임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왕비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딸을 낳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고 계속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느 왕비는 딸을 5명 낳고 6번째 임신 중 사망했는데
끝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 실패한 왕비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고통과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들은 임신 중에도 아들인지 딸인지 걱정했고 출산 후 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깊은 절망에 빠졌으며 곧바로 다음 임신을 위해 다시 왕의 침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선 왕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운 당의를 입고 궁념들의 시중을 받으며 조선 최고의 여성으로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소의 문이 닫히면 그 화려함은 모두 사라졌고 왕비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고 원하지 않아도 왕을 맞이해야 했으며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슬퍼도 울 수 없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왕비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후사를 생산하는 도구였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와 같은 존재였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재물과 같았습니다. 왕비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왕비의 고통은 무시되었으며 왕비의 꿈과 희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많은 왕비들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는데 과도한 출산과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그녀들의 생명을 갉아먹었고 누구도 그녀들을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왕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병을 핑계로 피하거나 왕에게 정중하게 간청하여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왕비는 왕의 총애를 잃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왕비들은 서로를 위로했고 같은 처지의 후궁들과 은밀히 연대하기도 했으며 상궁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 왕비의 화려한 옷과 아름다운 장신구만 기억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왕비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강한 여성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왕비들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왕비가 되어야 했고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평생을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합방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이자 고통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왕명이었으며 왕비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실록이 차마 적지 못했던 궁궐 여인들의 잔혹한 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여성의 몸과 의지가 어떻게 억압받았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눈물을 역사의 기록 넘어 들리지 않는 비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